안녕하십니까. 소방 실무 교육을 맡게 된 주택관리 3회 문상배입니다. 전번 오리엔테이션 때는 우리가 소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화재 진압으로서의 소방과 건축 방제로서의 건축 그 내화나 방화구획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폭넓게 소방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경보 설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이 개념은 이 건축 물리에 발생한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열이나 연기를 자동적으로 감지하거나 사람이 수동으로 발신기를 눌러 화재 상태를 수신기에 통보하고 관계인들에게 벨이나 사이렌 등의 음향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설비의 일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입력과 수신기에서 현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입력해서 관계인들에게 이렇게 경보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신기는 종류가 이렇게 P형, R형, 인텔리전트 수신기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P형을 좀 많이 씁니다. P형은 신호가 이 감지구역별로 이렇게 개별 신호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현장까지 일일이 실선이 가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관계다 보니까 현재 이 건물들 성향이 고층화되고 대형화되는 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간선수가 많이 증가되고 또 거리가 먼에 따라서 전압강화 등의 이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들이 이제 R형이다. 그리고 이 화재를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라는 것은 이제 창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등식 지구창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화재를 표현을 하고요. 감지 방식은 현장에 있는 감지기가 이게 화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 수신기는 뭐냐? 현장에 있는 감지기가 보내온 신호를 인식을 해서 출력 신호만 이렇게 경보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G라는 것은 이제 가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경보 기능과 수신기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을 GP형. 그 다음에 이제 P형 복합식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아파트에 경보 설비만 있는 게 아니라 소화 설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옥내 소화전 설비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자동 수동으로 기동하게끔 하는 제어부의 역할들도 같이 갖는 것을 복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아파트의 수신기들은 거의 이런 복합식 수신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화재 경보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니고 소방 펌프에 대한 제어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나의 기능을 묶어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R형 같은 경우는 아까 이런 P형을 좀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R형에는 이제 주로 이제 통신선을 써서 통신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로에 여러 개의 신호를 실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신선도 보시면 단점이 뭐냐면 노이즈, 이렇게 잡음을 좀 많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전화선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을 좀 발전시킨 게 차폐선이라고 이 통신선 외부를 차폐선으로 이렇게 해서 노이즈를 안 타게끔 하는 선들이 개발이 돼서 요새는 거의 그런 선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시는 보시면은 이제 우리 컴퓨터 화면 같이 이렇게 디지털로 해서 몇 번 중계기에 화재는 어디 몇 층에 어디 화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P형이나 R형이나 감지 방식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 현장에 감지기가 온오프로서 신호를 주면 수신기는 단순히 이거 화재로 인식을 해서 경보만 출력하는 이런 방식은 P형이나 R형이 있어서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이제 아날로그 제가 감지기를 미래의 어떤 새로운 타입의 수신기로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냐면, 현재 이 P형이나 R형의 문제점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이 화재 판단을 하는 감지기 자체에 대한 어떤 제품의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뭐 연기 감지기나, 열 감지기 같은 경우는 저단가로 구성이 좀 되다 보니까, 오동작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요 환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계단에다가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해놨는데, 아파트 뭐 어떤 집주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러면은 바로 오동작이 뜨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지하 주차장 같이 이렇게 습이 많이 차는 데는 어떤 결로 현상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발생시키는 그런 비화재보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감지기는 이 단지 현장의 어떤 물리적인 변화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실안의 온도가 평상시에는 20, 30도였는데 화재가 남에 따라서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온도를 뭐 예를 들면 30도다 40도다 이런 연속적인 변화량을 수신기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신기가 70도가 되면 이거는 화재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보내는 겁니다. 주위 관계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는 시스템이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스템은 현재는 초고층 아파트, 이렇게 50층 이상이죠. 50층 이상, 200m 이상의 그런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건물에만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감지기보다는 온오프 감지기보다는 이런 인텔리전트의 아날로그 타입의 감지기들로서 좀 열악한 데는 좀 이렇게 커버가 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P형이나 R형의 이런 제가 문제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렇게 투입을 하시면 오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할 때, 예를 들면 A구역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그 A구역이 어떻게 해로가 이루어졌는지를 대충은 알아야 현장에 가서 아마 조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구역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는 아파트에서 이 하나의 해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경계구역이 하나의 해로가 커버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계구역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오동작이 나더라도 어디 가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구역의 의미를 좀 보시면 소방 대상물 중에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수평적 기준과 수직적 기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경계구역은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아파트는 제가 일단은 복도식보다는 계단식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계단식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아파트는 하나의 경계구역 층마다 많이 하죠. 그러면은 두 세대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이렇게 보통은 통상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복도식 같은 경우는 다수의 세대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면적별로 600제곱미터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고 600제곱미터 넘어가면 새로 경계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50m를 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식 같은 경우는
보통 2개 내지 3개 회로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직적 기준으로 보면은 계단이나 경사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관상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계구를 설정을 하고, 이 계단 같은 경우는 높이 45m를 하나의 경계구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기감지기는 보통 2종의 연기감지기가 보통 몇 미터 단위로 설치가 되냐? 15m 단위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45m 정도는 우리가 아파트 하나의 층고를 3m로 봤을 때 한 15층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15층까지는 계단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합니다. 근데 감지기는 3개 정도가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단에 화재 감지기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감지기 하나를 찾을 게 아니라 그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3개의 감지기를 보시고 어떤 것이 오동작을 일으켰는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층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아파트가 이제 2세대가 하나의 경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세대를 전체적으로 다 둘러봐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화면에 보시면 이런 식의 그 LED 램프가 들어옵니다. 동작된 것은. 그래서 각 세대를 방문하셔가지고 오동작되는 감지기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관리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보시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드라이 밸브를 쓰거나 아니면 프렉션 밸브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프렉션 밸브를 쓰는 경우가 이게 이제 화재 감지 장치입니다. 이제 뭐냐면 현장에 감지기가 A, B 연달아서 2개가 동작이 됐을 때 이 밸브를 열어서 물을 공급을 하고 화재에 의한 열에 의해서 이 퓨즈가 녹아 떨어져서 이렇게 방사를 하게끔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 문제가 왜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냐면 현재 프렉션 밸브 하나가 커버하는 그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 3,000제곱미터를 방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지기가 몇 개 정도 들어가냐? 수십 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각 동 지하에 보시면은 회원룸이나 기타 시설물들을 놓는 공간들이 좀 이렇게 촘촘히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구획된 공간들까지도 다 찾아봐야 한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 감지기를 찾기가 힘듭니다. 아파트 세대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하면 그 세대 내에 감지기는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방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관리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더군다나 지하주차장의 조건들이 그렇게 좋은 조건들이 아닙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결로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하면서 이게 너무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뭐 방수형 감지기로 뭐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대안들을 내와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발신기는 이제 수신기에서 지금 여기가 밑에가 이제 수신기인데 이 수신기에서 이제 발신기 여러분들 이제 동 아파트 보시면은 이제 옥내 소화전하고 이렇게 같이 겸용되어 있는 이 조그마한 상부에 이 박스가 이런 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긴 박스가 아마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신기인데 이 발신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수동으로 이 누른 버튼입니다. 이 사람이 수동으로 동작해서 화재 사실을 알리는 발신기와 경종 이 표시등은 이 발신기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위치 표시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신기 내에 선들이 어떻게 가느냐 라는 것을 지금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수신기는 자동안전 탄지 설비는 입력과 출력선의 어떤 크게 두 가지의 조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회로와 이 응답선이 뭐냐면은 이 발신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발신기를 눌렀을 때는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뜸과 동시에 발신기라는 그 조그마한 램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신기 램프가 같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지기가 동작이 되면 지구창만 동작이 되고, 이 발신기를 눌렀을 때는 이 지구창뿐만 아니라 이 발신기라는 조그만 램프 위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신기 모니터만 보시더라도 이게 현장에 감지기가 동작이 됐는지 아니면은 애기들이 장난으로 이 발신기를 눌렀는지를 먼저 사전에 수신기 화면을 보고 파악을 해서 현장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발신기 내에 이 단자대를 보시면 이렇게 입력선이 가고 출력선이 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감지기가 동작이 됐다. 그러면 이 입력선을 통해서 수신기로 전달이 되고, 수신기에서는 화재로 인식해서 다시 거꾸로 출력을 통해서 이 경종에다가 신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R형입니다. R형 같은 경우는 아까 신호 선로를 통해서, 통신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갖다 몇 개의 신호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발신기하고 뭐 거의 차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틀린 것은 뭐냐면은 이 중계기 자체의 이 전원선, 그 다음에 통신선, 제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선이 여기 보시면 상부에 있는 두 선은 어떤 걸로 파악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있는 신호를 이렇게 받아서 하나는 이렇게 이 중계기 선으로 가서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는 또 연결해서 그 위에 있는 층에다 보내기 위해서 위에는 이렇게 보낸다는 개념이 두 선을 돼 있는 거고요. 이 여기에 있는 한 선들은 바로 이 중계기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입력이 지금 이 감지기를 지금 현재 이 선로를 구성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지기 입력선인데요. 이 감지기 선이 세 대를 돌아서 쭉 다시 말단으로 나오는 선이 이 종단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단장을 거는 이유는 이따가 제가 감지기 배선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출력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지기를 통칭할 때 뭐 둘돌 감지기냐 아니면은 사상 감지기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둘돌 감지기라는 것은 입력 둘, 출력 둘을 기능을 가진 중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넷, 출력 셋 이렇게 하는 사삼 중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계기 이렇게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입력선이 몇 개냐, 출력선이 몇 개냐 이걸 자세히 보시고 여기에 맞는 규격의 중계기를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형 같은 경우는 이 딥 스위치를 통해서 해당 이 경계구역에 이 번호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번호라는 것은 결국은 경계구역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한 번호 매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 스위치가 지금 여기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로 올리면 1이다, 0이다 이렇게 0, 1의 조합을 하는 건데, 지금 중계기를 이 딥 스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번호 매기는 방법들이 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이 번호로 지금 간단 설명을 드리면 1번은 1, 2, 4, 8 이렇게 배수로 1, 2, 4, 8, 16, 32, 64, 1, 2,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호를 매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번이다. 그러면 1, 2, 4, 4번이죠. 4, 그 다음에 8, 16, 32입니다. 32에다가 64면은 96입니까? 96에다 4. 그러면 100번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100번의 중계기는 겁니다. 그러면 100번 중계기는 모니터에 떠 있죠. 예를 들면 몇 동 몇 층, 아니면 몇 동 몇 층의 계단 감지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기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계기 전원반은
이제 각통 지하에 보통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기, 메인 수신기로부터 선로들이 오는 것이 이 중계기 전원반을 거쳐서 이렇게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이제 P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신기와 각 통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각 선에 이 전압 강화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R형 같은 경우는 중계기 전원반을 이렇게 별도로 설치를 해서 선들을 이렇게 공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를 한번 살펴보면 감지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감지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감지기하고 연감지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열감지기에는 차동식, 정원식, 보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상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외를 하고요. 차동식은 개념은 뭐냐면 분당 온도 상승률입니다. 그게 뭐냐면 분당 15도의 급격한 온도 상승에 의해서 동작하는 그 감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당 15도가 되지 않는 온도 상승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감지기 내에 보면은 다이아프램식을 보면 이 구멍이 좀 뚫려 있으면 조그마한 이 리크 구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상시 완만한 온도 상승에는 이 리크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프램이 동작이 하지 않다가 온도 변화가 15도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다이아프램이 급격하게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접점을 살짝 밀어 올리는 그런 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지기들을 주로 많이 다이아프램식도 많이 쓰고 이제 이것을 반도체식이라고 있는데 반도체식도 이렇게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지기의 종류는 차동식, 스포트형과 분포형인데 이런 것은 분포형 같은 경우는 좀 쓰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파트에서는 좀 특수한 곳에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원식은 우리가 주방 같은데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방은 일시적인 온도 변화가 상당히 심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차동식 이걸 써버리면 일시적인 온도 상승에서 동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동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식 감지기를 쓰는 이유는 그렇게 일시적인 온도 상승이 되는 주방이나 뭐 이런 보일러실 이런 정도의 장소에 우리가 정원식 감지기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정원점이라는 게 온도를 70도나 이렇게 90도 되는 작동 온도를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70도나 90도의 온도가 도달하게 되면 그 접점이 붙어서 신호를 수신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감지기를 보면 연기 감지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계단에 많이 씁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번상기 시에. 그 다음에 지금 세대 내 거실 쪽에서도 지금은 연기 감지기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기 감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동작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각별하게 주의를 좀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옛날에는 이온화식을 좀 많이 썼는데 요새는 좀 쓰지 않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뇌가 방사능이죠. AM24이라는 이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쓰지는 않죠. 왜냐하면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인체에 좀 위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온화식보다는 광전식 감지기를 쓰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온화식은 약간의 좀 미세한,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좀 동작이 되는 원리고 광전식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연기 있지 않습니까? 0.38에서 뭐 0.78 마이크로메타 정도 크기의 가시광선의 그 가시할 수 있는 큰 연기를 이렇게 감지하는 연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 감지기는 좀 오동작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관리하실 때 좀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감지기 배선 방식입니다. 지금 이것을 일명 보내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선들이 두 가닥씩 선들이 이렇게 두 가닥씩 묻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을 이 감지기가 작동하게 한 전압으로서 받고 또 다음 감지기에 이어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송배전식 감지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감지기가 이런 배선식 방식을 통하는 것은 이 끝털이에다가 이 말단에다 저항을 걸어놓습니다. 지금 보통은 여기다 이제 24V의 전압을 가하면 이 종단저항 10kΩ짜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항을 걸므로써 이 미세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수신기에서 이 미세전류가 흐르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감지기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끊어졌다. 그러면 미세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R형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단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P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통시험이라고 해서 별도로 도통을 시험해서 현장에 감지기가 끊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끔 이렇게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 종단 저항을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선이 끊겼다라고 하면 현장 가셔가지고 이 전압을 좀 재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부분도 있냐면 이 선이 끊겨서 이것이 단선으로 표시되는 것도 있고 또 선이 끊이지 않고 이 저항 자체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가서 여기 말단에 이 단자대를 재보면 이 전압이 그대로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감지기 선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단저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신호를 보면 크게 주 음향장치가 있고 지구 음향장치가 있는데 주 음향장치는 자 수신기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는 이 경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 음향장치는 아까 말한 대로 발신기 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음향장치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규모가 적은 것은 일제 경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경종들이 울려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은 그 해당 내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일제 경보 방식을 취해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규모의 건물에서나 이 통용되는 방식이고 보통은 이제 아파트에는 우선 경보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5층 이상이나 연면적 3,00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2층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바로 그 지상층, 그러니까 해당 층 2층과 3층에 걸쳐서 경종을 울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은 동시에 예를 들면 15층부터 뭐 층수가 가장 높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꺼번에 경종을 울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튀어나와서 이 계단이라는 피난 기구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피난을 하셔라라는 개념에서 우선경보 방식을 좀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아파트도 이 초고층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30층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직상 4개 층까지 이렇게 경보하는 방식도 이렇게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은 이렇게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알아봤고, 뭐 다른 뭐 뒤에 유도등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좀 시간 관계상 일단 중요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은 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기회가 된다면 이거보다는 좀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인식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화로서 서로가 이렇게 내용들 더 충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